저도 아주 오랜만에 신나게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오신 부모님들께 참 좀 존경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이미 대학생이 됐는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자리에 한 번도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참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저랑 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는데 여기 온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면 꼭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재밌는데 엄마 아빠 모시고 가도록 하세요. 알았죠? 예, 약속했어요. 자, 부모님 날짜 기록해 두시고 사인 받아 두시고 다음에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데리고 가야 돼. 꼭 얘기해 주세요. 자, 다음 그리고 우리 연주자들 들어가셨는데 그거 아시죠? 다 끝나고 나면 앵콜을 한 2번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그 정도 돼야 이 광역시의 품격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다 끝나고 나면 앵콜 한 번 하시고 또 하면 한 번 정도 더 해주시는 그런 센스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까 이런 돌멩이가 어떻게 이런 반짝반짝 샤이니한 금속이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보시면 이건 지나가고요. 보시면 아까 금속에는 이 CU라는 그러니까 CU가 원소기호인데 얘가 금속이에요. 금속이 있는데 얘가 뭐가 하나 끼니까 이렇게 좀 지저분한 돌 모양이 됐죠. 얘도 뭐가 끼니까 옆에 있으니까 이런 돌 덩어리가 됐는데 아까 반짝반짝 빛난 건 얘네가 없으니까 이 둘이 손잡고 있죠.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을 떼낼 수가 있을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라기보다는 우연히 발견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밝혀지면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S는 설퍼라고 그래서 황입니다. 황. 그래서 구리가 황하고 친해요.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FE는 철이고 O는 산소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거 같아요. 나는 친구랑 손 붙잡고 놀러 가고 싶은데 엄마가 어린 동생을 맡겼어요. 진영아, 친구랑 놀기 전에 동생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아라. 그런데 동생은 잘 뛰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랑 손 붙잡고 뛰어다니는데 너무 이 거추장스럽다는 표현은 그렇고 좀 약간 좀 힘들어요. 그런데 동생한테 누가 와서 야, 사탕 줄게, 이거 먹자. 그러면 동생은 이쪽으로 싹 가요. 가면 나는 친구랑 손 잡고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특성을 나타내요. 이런 돌이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태평소 앞도 구리가 아연과 섞여 있는 황동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 심벌주도 그 드럼에 치는 심벌주도 황동으로 만들어졌고요. 전혀 다른 특성을 나타내죠.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이 산소가 붙어 있는데 산소를 어떻게든 떼어내면 철끼리 이 철 원자끼리 손을 잡고 전혀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에게는 이 산소를 떼어낼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CO라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탄소, 우리 석탄 또는 탄소라는 요것과 산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CO2거든요. 우리가 숨 쉬면 내뱉는 게 CO2인데 CO2가 아닌 그래요. 여기 중학생이 대답하네.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오면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CO2가 돼서 날아가고요. 철은 자기 옆에 거추장스러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손을 잡겠죠. 그러면은 이런 헤마타이트 돌덩어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짝반짝 또는 딱딱한 또는 구부러지는 그런 금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들은 전부 다 이렇게 뜨거운 데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입니다. 여기서 불을 뿜고 있는 이 짐승의 이름은 뭘까요? 중학생 말고 우리 여기 친구야.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 친구가 맞췄기 때문에 선물을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따 나갈 때
입구에 가시면 아까 보였던 지질도 퍼즐하고 수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서 아마 중학생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수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한 번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런 여러 반응들이 있습니다. 요게 아까 그 돌덩어리라고 했던 게 헤마타이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철 2개가 산소 3개랑 손 붙잡고 있었죠. 이거를 한꺼번에 때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때립니다. 이렇게 CO랑 하나 붙어서 이렇게 바뀌고 또 붙어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FE가 돼요. FE가 되면 FE는 이 온도, 이게 온도가 완전히 높죠. 온도가 저렇게 높으면 금속은 녹아요. 물처럼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면 여기서는 위에서는 이제 돌덩어리하고 아까 이 이 카본을 만드는 코크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집어넣고요. 쭉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이런 반응을 차근차근 하고 오면서 얘는 녹고 밑에서는 반대로 산소를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CO가 생기면서 위로 올라가고 공기를 위로 올라가서 빠지고 여기서 떨어져 있는 그것들은 반응을 하면서 FE 센 물이 돼서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센 물이 돼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애국가 나올 때 보면 뭐 이렇게 윤광로에서 확 쏟아지는 거 나오죠.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밖으로 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거는 FE만 딱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약간 다른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을 요거는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철광석을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석탄도 수입을 해와서 이렇게 보관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쓰고 남을 많은 걸 생산해서 수출을 하죠. 그리고 그것들은 바로 분말로 넣을 수가 없어서 코크스 이게 열 처리를 하고 또 소결을 해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여기가 이 고로라는 건데요. 고로를 통해서 쇠가 생산되는데 여기에는 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순물, 규소, 인, 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미리 열을 전처리를 해서 제거하고요. 또 전로라는 곳에서도 다시 또 산소를 불어넣으면 아까 카본을 많이 집어넣었죠. 석탄을. 그 석탄들을 제거하는 탄소를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우리가 합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넣고 그리고 가스 성분도 제거하고 이렇게 되면 깨끗한 표현은 좀 그렇지만 깨끗한 철이 녹아 있는 샘물이 되고요. 그걸 이런 연죽이라는 걸 통해서 쭉 흘러보내면서 식히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반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압연을 한다든지 압연은 이렇게 눌러서 이런 밀가루 반죽 누르듯이 눌려서 하는 압연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기도 하고 길게 철근처럼 뽑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슬라브 상태로 가서 다른 금속과 섞어서 합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뿐만 아니라 이 건물 자체도 이 벽 안에 다 저런 철근이라는 게 들어있죠. 다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구리는 어떨까요? 구리도 동영상이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줄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석을 산소와 넣고 이렇게 가열을 해서 녹여내면 1차 여기도 이제 설프가 붙어 있긴 한데 이렇게 구리가 샘물처럼 게 나옵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또 가열을 해서 하면 여기는 SO2 가스가 나온다 그러죠. 아황산 가스인데 그걸 다시 모아서 물에 녹이면 황산이 됩니다. 그래서 황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 중간에 가스를 넣거나 뭐 산소를 불어넣거나 불순물 제거했는데 여기서 불순물 제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한 99%짜리 구리를 만들어낸 다음에 얘를 다시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정렬을 하게 되는데요. 원리는 한쪽에 구리 이 조동이라고 합니다. 이 조동을 걸어놓고 한쪽에 다른 전기를 걸어서 이 구리가 녹아서 한쪽에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한 99.99%짜리의 아주 높은 순도의 구리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때 구리 광석은 아까 S랑 많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S랑 친한 다른 금속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금, 백금, 은 이런 것들이 구리랑 같이 있어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그것들이 이 전기분해 과정에서 슬라임이라고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금과 은을 회수하고요. 거기에 뭐 탄탈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탈륨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금속들을 여기 회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금을 많이 생산하는 회사가 금광이 아니고요. 이 회사 LS니코 구리를 재련하는 회사입니다. 구리를 재련하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금광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철하고 구리는 잘 몰라요. 구리는 잘 모르는데 제가 지질자원 연구를 했으면서 그런 연구도 많이 좀 주변에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들은 풍월이고 사실은 제 전공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런 17개 원소를 합쳐서 히토류라고 하고요. 히토류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중국에 제일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히토류 생산은 전 세계 히토류의 97%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북한 자원을 연구한다고 그랬죠. 북한에 히토류가 많더라라고 해서 저희가 북한에 있는 히토류 그 광석들을 중국을 통해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히토류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히토류 성분들을 분리를 해내고 자석을 만들어낼까.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은지는 우리가 가서 지질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좋아지면 저희가 갈 예정이고 지금은 조금만 한 1톤, 2톤 정도만 가져다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여기 두 개가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자석. 여기도 자석이죠. 자석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히토류 자석으로 하게 되면 적은 용량으로, 적은 부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해내거나 아니면 전기를 사용해서 차를 가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그 히토류 성분 거기서는 여기 쭉 보시면 ND라고 되어 있는 네오디듐이 이 자석의 원료가 되는데 이렇게 섞여 있는 히토류 중에서 자석만을 회수해내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자, 이걸 좀 기존에 저희가 이거 북한에 갖고 온 자석, 히토류 광석을 물리적으로 해서 전광을 만들고 이걸 녹입니다. 산에 잘 안 녹거든요. 그러면 다른 처리를 해서 녹인 다음에 원소별로 분리를 해요. 원소별로 분리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장치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히토류 성분 용액만 나옵니다. 그 용액을 아주 화합물을 만들고 그걸 다시 금속을 만들어요. 이 금속을 만드는 게 얘는 히토류는 산소랑 잘 붙어 있어요. 산소랑 잘 붙어 있는데 아까는 일산화탄소로 산소를 떼어냈는데 얘는 산소랑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이런 걸로도 안 되고 얘는 전기의 힘으로 이것을 산소를 떼어냅니다. 전해 채취라고 하는데요. 용리염 전해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구리처럼 물에서 하게 되면 물 속에 있는 작은 산소랑 또 붙어서 또 산화물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뜨거운 몇백 도의 뜨거운 물이나 공기가 없는 데에서 금속을 만들어서 이렇게 히토류것을 만들고 이걸 다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말을 만들어서 자석을 만듭니다. 이게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고 생산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가 저랑 또 이 재료연구소에 있는 박사님 한 분과 같이 그러지 말고 너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이 용액에서 바로 분말을 만들자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요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아까 우리가 금속을 계속 얘기했었죠.
구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철기 시대. 예, 철기 시대라고 하면 맞나요? 맞습니다. 뭐 석기 시대부터 쭉 이렇게 재질이 바뀌면서 이런 시대가 바뀌었고요. 아까 우리 중학생 친구 역시 수준이 높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소재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떤 소재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서 이 시대를 리드하기 때문에 지금은 철기 시대다, 4차 산업 시대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는 이런 소재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어.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궁금증을 갖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끌어가는 세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시대고 여러분들이 이런 호기심을 갖고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떤 사물이나 또는 사회현상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궁금하다 보면 또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서 연구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온 친구들이 아마 그런 역할들을 잘 해줄 것이라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